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한 두 은퇴자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 사람은 퇴직금 5억 원을 손에 쥐었지만 자신이 보지 못했던 거대한 세금 폭탄을 끌어안은 채 추락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달 200만 원이라는 5억에 비해 어찌 보면 초라한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진정한 노후의 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 헌신한 오정진 부장님. 퇴직하는 날 그의 통장에는 기존 저축을 포함하여 5억 원이라는 그간의 노고가 담긴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죠.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세계 일주도 가고 손주들 원하는 거 다 사주면서 살자. 처음 며칠간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흥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머지않아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감이 밤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서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켜고 5억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5억 원은 어느새 축복이 아니라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친구 이선우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오정진 부장님은 그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선우야, 그 돈으로 애들 경조사나 챙기겠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 200만 원은 부부 최소 생활비를 겨우 맞추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는 5억을 쥐고도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친구와 달리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주말마다 김밥을 싸서 뒷산에 오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정진 부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거실 식탁에 앉아 장밋빛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이자만 2천만 원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하지만 연 4%짜리 정기예금에 묻어두니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월 1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퇴직 전보다 오히려 훌쩍 뛰어오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니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듯했습니다. 기대했던 여유로운 삶은커녕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만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조급함이 결국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월 140만 원이라는 초라한 이자, 수익에 실망한 오정진 부장님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과 채권 등을 악착같이 공부하며 돈을 쪼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연간 이자, 수익을 2,60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고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해. 라며 잠시 뿌듯함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내던 15.4%의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받고 있던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된 훨씬 더 높은 세율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피땀 흘려 얻은 추가 이자는 세금으로 상당 부분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몇 달 뒤 날아온 건강보험공단의 통지서였습니다. 그간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왔는데 새로 발생한 금융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따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고 그 보험료는 부부의 재산인 5억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 부장님은 더 많은 돈을 벌려다 오히려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만 늘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놓은 복잡한 세금과 건보료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이선우 선생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늦은 나이에 교대에 다시 진학해 20여 년간 교편을 잡았던 그는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습니다. 물론 생활은 빠듯합니다. 대형마트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약속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무릎이 쑤셔 병원에 갈 때면 큰 병일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말합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돈이 들어왔네. 고맙구려. 그는 죽을 때까지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나온다는 사실. 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야말로 수십억 원과도 바꿀 수 없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선생님에게는 투자 유혹도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 요구도 없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는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아내와 함께 다음 달의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설문조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90.1%가 매월 고정 수입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며 압도적인 만족감을 보인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야말로 노후의 모든 불안감을 잠재우는 최고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정진 부장님의 뼈아픈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첫째,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한 은행의 연금연구센터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 목돈은 무려 9억 3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연금 구조를 활용하면 5억 8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연금을 활용하면 목돈의 62%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월 140만 원 이자에 허덕이던 오정진 부장님의 5억은 연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사실상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였던 셈입니다. 둘째, 세금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무려 40%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정진 부장님의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이었다면 이선우 선생님처럼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순간 800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목돈은 시작부터 세금이라는 큰 비용을 치르고 출발하는 매우 불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함정입니다. 5억이라는 목돈은 이건 전부 내 돈이라는 강한 소유관념을 만들지만 동시에 매일 줄어드는 잔고를 지켜봐야 하는 극심한 자산 감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관련 보도에서 집을 팔아 쌈짓돈처럼 빼서 쓰다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사례처럼 계획 없는 인출은 노후를 파탄내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반면 연금은 내 소유가 아니라 매달 써도 되는 생활비로 인식을 전환시켜줍니다. 이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불필요한 관리 스트레스와 자산 탕진의 위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진짜 생활비를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갈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단순히 의식주뿐 아니라 퇴직 후 급격히 오르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각종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교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부 최소 생활비는 월 198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14만 원 수준입니다. 당신의 숫자를 찾아내고 그 금액을 당신의 목돈에서 나오는 세후 이자로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 목돈과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정답은 몰빵이 아니라 조화에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집에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1층을 쌓고 부족한 부분은 주택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2층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목돈은 투자를 위한 공격 자금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술비나 간병비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비상 예비 자금으로, 즉 우리 집의 튼튼한 지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세금 혜택과 심리적 안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5억이라는 숫자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퇴직소득세 30에서 40% 감면이라는 실질적 이익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달 생활비는 나온다 는 마음의 평화가 주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 배우자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수십 년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진짜 명품 자산입니다. 10년 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웃고 있을 것 같습니까? 텅 빈 통장 앞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홀로 쓴 소주를 마시는 오정진 부장님의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박한 밥상 앞에서 여보,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 라며 아내와 눈을 맞추고 주말에 있을 손주와의 공원 나들이를 기대하는 이선우 선생님의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룻밤의 꿈과 같은 목돈이라는 신기루를 줬기보다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이라는 샘물을 파는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